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소식 정리합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에 대해서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내년부터 환전할 때 인터넷 통합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수수료 할인율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남겨온 외국 동전은 시중은행 지점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평균 연령은 31.2세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 4명 가운데 1명은 35살 이상의 고령 산모였습니다.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른 양식장 피해가 42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적조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17포인트, 0.30% 내린 2043.7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687.78에 거래 마감하며 나흘 만에 빨간불을 켰지만 0.40포인트 미약하게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종목별로도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 악재가 완화될 거란 소식에 포스코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며 현대차와 기아차, 하락권에서 반등의 가능성 보여줬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2%가량 빠졌고 LG화학과 한국전력도 약세였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심리가 코스피 시장에 짙게 깔리면서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 막판에는 개인마저 매도 우위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1,12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택지표가 8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산 맥주는 싱겁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맥주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하는 소비자들이 많죠. 수입 맥주가 밀려오면서 최근엔 매출도 신통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정부까지 나서서 국산 맥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과음은 삼가야겠지만 마실 때 이왕이면 마시는 맥주이면 더 좋겠죠. 경제부 신호 기자와 맥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맥주 업체들 올해 상반기에 판매 부진에 시달렸다고요? 네,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곳도 있고 또 간신히 지난해 수준은 유지한 곳도 있습니다. 맥주업계 2위인 하이트 진로는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0.4%나 줄었습니다. 한때 최고 인기였던 하이트를 올 뉴 하이트로 다시 포장했지만 매출 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업계 1위인 오비맥주는 정확한 매출 수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스를 주력으로 하는 오비맥주의 경우 지난해 수준은 유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스 맥주 가격 인상 소리 돌면서 사재기 소동이 벌어진 탓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국산 맥주가 왜 이렇게 매출이 부진했을까요? 맥주 소비량이 줄어서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당 맥주 소비량은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맥주 소비량을 볼까요? 2013년 1년 동안 360ml 작은 병 기준으로 149병 마셨습니다. 2010년보다 9병 더 마셨습니다. 맥주 더 마시는데 우리나라 맥주회사 매출은 왜 줄었을까요? 바로 수입 맥주 때문입니다. 2009년에 4만 1,000톤 수입했는데 지난해에는 17만 톤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톡 쏘는 맛에 먹는데 무슨 맛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밍밍하기도 하고요. 물 탄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싱거운 느낌?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다양해진 입맛을 국내 맥주 업체들이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군요. 자,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까지 나섰다면서요? 네, 맥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맥주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입니다. 1등인 오비 맥주가 56%, 그리고 2등인 하이트 맥주가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가 추격해도 맥주 종류는 옛날 그대로고요. 국내 맥주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해외 맥주를 수입해서 파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도 덜합니다. 맥주업계 연구 개발비 투입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6분의 1인 0.4%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보겠다고 하는데요. 1년에 300kL까지만 만들 수 있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생산 능력을 최대 1000kL까지 늘려서 다양한 국산 맥주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입니다. 또 현재 출고가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맥주 가격 규제도 완화해서 수입 맥주의 가격 공세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막는다면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동일한 맥주라더라도 싼 가격에 막을 수 있는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이익 침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다음 주 맥주 산업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좀 더 맛있는 국산 맥주 종류가 많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세호가 드라마에 출연했네. 무슨 드라마죠? 대하 드라마. 옛날엔 웃겼는데. 이 행사 그대로 오늘 쓱 배송. 우리 가족은 이제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고. 이제 여유롭게, 손쉽게, 간편하게, 편하게 사는 거야. 내 맘대로.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이달 들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하루 평균 391건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15.4%가 줄었는데 이유가 예.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계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속칭 피로감도 있었을 테고요. 또 가격이 너무 특정 지역 중심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허그에서 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이제 고가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줬던 것들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된 부분도 작용을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네, 과도하게 오르고 심리적으로도 눌렸다면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하반기 시장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써서 시장을 과연 뭐 이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제어를 할 것인가 어떤 스탠스로 정책을 필 것인가가 가장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방시장은 굉장히 올 들어서 좋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거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경제가 안 좋은 곳들은 오히려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고, 예. 유독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재건축이든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신규 분양 시장 또는 분양권 거래,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런 몇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하나의 잣대로 시장을 규제했을 때 안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정책들을 쓰기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반기에도 지금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 조금은 큰 틀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것들을 조금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되 과도하게 너무 부풀어져 있는 신규 시장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예.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다만 많이 오른 곳들 중심으로는 조금은 지금 서울시 거래가 조금 주는 거에서 나타나듯이 수요자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개포 주공 산단지 재건축 DH 아너힐즈 1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강남 재건축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초 분양가 4,458만 원, 3.3제곱미터다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양 보증이 거절됐죠. 그래서 지금 최종 확정된 게 4,137만 원. 물론 굉장히 여전히 비싼 가격이지만 강남권에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기대치로 봐서는 좀 5천만 원을 돌파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당첨 즉시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주말에도 견본 주택에 많은 분들이 몰렸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분양되는 것들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같은 경우 분양가가 13억에서 14억 원 정도 육박하고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어렵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원론적으로 보면 계약금 한 번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을 한 번 정도 내셔야 되면 예. 암만 싼 거다 하더라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자금을 마련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첨된 사실만 가지고 전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예. 과거부터 분양권을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래가 많이 늘지는 않을 거다. 이제 다만 알겠습니다. 사실 합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 나중에 거래를 전제로 해가지고 당첨된 권리를 사고 사는 물밑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거로 그 보입니다. 내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강화 같은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우려감이 나오는지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그 정책들이 나와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업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분양권 전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할까 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지적해드렸다시피 지방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예. 미분양이 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업체뿐만이 아니고 그게 지금 대출을 받고 가격 분양을 받거나 또는 대출받았던 가게나 은행에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처음에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 보증이라든지 또는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는 의견을 많이 같이 하고 있지만 네. 분양권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금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정부가 큰 틀에서 같이 검토가 된다면 어떤 결정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영국 자동차 브랜드 랜드로버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컨버터블 모델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이 다음 달 국내에 공식 출시됩니다. 컨버터블은 쿠페형 승용차를 기반으로 지붕을 접고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입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은 소형 SUV 모델로 국내에는 2가지 세부 모델이 출시됩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7일 공개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에 세계적 오디오 기업인 뱅앤올룹슨의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고유의 하이파이 오디오 기술에 뱅앤올룹슨의 음질 튜닝 기술을 더해서 더욱 뛰어난 사운드 경험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5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 LG 하이파이 플러스를 뱅앤올룹슨과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에어서울이 오는 10월 국제선 첫 취항을 기념해 다음 달 7일 밤 11시 반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항공권을 대폭 할인 판매합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탑승 예정인 고객을 상대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등 일본의 모든 노선과 마카오 노선 항공권을 편도 총액 최저 운임 23,000원부터 선착순 한정 판매합니다. 에어서울은 이달 말까지 신규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출시 1년 만에 국내 누적 결제액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약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페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스페인,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 7개 나라에서 차례로 출시돼 통합 거래 건수 1억 건도 달성했습니다. 네이버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네이버는 지식 오픈 플랫폼 지식인을 통해 이용자 누구나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문을 게시하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Q&A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에는 권익위가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들 19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답변과 유권 해석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속속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